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치와 화법의 영상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Let's get started.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문법에서 다루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국문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스크립트를 쓰면서 김삼일 대표가 우리는 일치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일치라는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사용합니다. 모든 언어는 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치를 설명하는 것 중에 A phenomenon in natural languag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모든 언어는 일치라는 현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왜 영문법에서는 유독 20챕터에서 한 챕터나 할애해서 일치라는 것을 배울까요? 자, 이 질문이 오늘 저희 영상들이 가장 밑에 깔려야 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답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문법 시간에 일치를 배우지 않는다면 왜 안 배울까요? 다른 언어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일치를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자, 이유는 일치는 로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먼저 하나 보죠. 자, 그냥 우리 말로 해도 됩니다. 삼유리는 재준이가 공부했다고 말했다. 삼유리는 재준이가 공부한다고 말했다. 삼유리는 재준이가 공부할 거라고 말했다. 자, 이 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은 말했다라는 과거에서 다시 과거를 써서 이 시점 이전에 공부했다라는 과거를 표현합니다. 자, 과거 시점에서 과거를 표현하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로직하죠? 자, 두 번째, 과거 시점에서 현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들 모두 로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영어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 영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amuel said that JJ had studied. Samuel said that JJ studied. Samuel said that JJ would study. 과거에서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를 쓰고 과거 시점에서 현재를 표현하기 위해 과거 시제와 같은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would로 바꿔서 과거에서의 미래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로직한가요? 로직 안 하죠. 아니, had pp는 뭐죠? would는 또 뭐고요? 로직하다면 이런 걸 만들 이유가 없죠. 좀 당황하셨죠?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국, 미국, 호주 이런 영미권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우리는 관념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이고 원어민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원어민들은 관념적인가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일치에서 저희들이 여러분들 머리에 꽉 넣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자, 매트릭스는 우리말로 하면 행과 열입니다.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과 열을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로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매트릭스를 다른 말로 하면은 sequence of tense, SOT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CJ 시간에 배웠던 맥시프트입니다. 자, 이 매트릭스 때문에 영어는 일치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일치가 영어 문법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지난 영상과 지난 영상에서 공부했던 가정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트릭스, 다른 말로 이 백시프트는 모두 과거에서만 발생하니까요. 자, 이 과거만 빼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의 로직, 영어가 가진 로직대로 하면 됩니다. 자, 핵심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가려면 이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도 로직한 것이죠. 이런 거잖아요. 13, 괄호치고 79 이렇게 행으로 숫자를 연결했을 때 괄호 안에 5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로직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언어적 로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이재준 대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매트릭스라는 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숫자의 연결과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은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재준 대표가 우리가 어려워하는 동사 시제의 일치가 사실은 동사 전반에 걸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따라오신다면 오늘 영상
참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가장 어려운 부분 핵심 내용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치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agreement라고 합니다. 문법 용어로는 뭐 일치지만 쉽게 생각해서 계약 같은 거죠.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있겠죠. 우리말에서 저는 공부합니다 하지 저는 공부해 이렇게 하지 않죠. 이게 바로 계약입니다. 누구랑 누구랑 계약을 하느냐 하면 주어와 동사가 계약을 합니다. 이뿐입니까? 돼지 한 마리라고 하지 돼지 한 붓 이렇게 하지 않죠. 말 한 마리 이렇게 하지 말 한 붓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동물은 말이라는 것과 연결을 합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이런 언어적 계약, 즉 agreement는 언어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일치, 그러면 주어와 동사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일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때 주체가 되는 것을 컨트롤러라고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을 타겟이라고 합니다. 즉 일치는 언어 속에서 존재하는 컨트롤러와 타겟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그리먼트가 뭔지 알았으니까 어그리먼트가 왜 필요한지도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계약을 왜 하죠?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김선물 대표가 했지만 반드시 온라인 계약서가 있었을 겁니다. 유튜브가 주체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그리하는 형식이었겠죠. 자, 유튜브 운영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제3자가 봤을 때 reasonable, 즉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어떤 문장을 던졌을 때 이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자, 이 일치가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튜브가 저희와 계약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이 계약서를 들고 가갖고 이 계약서 안의 내용대로 따라가면서 이 발생한 일들을 풀어가겠죠. 똑같습니다. 이 일치, 언어적 계약에 따라서 문장을 따라가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치를 다른 말로 하면 트래킹 디바이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삼류 enjoys playing computer game with his brother when he visits home. 자, 김삼일 대표가 그 동생이 집에 올 때면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일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일치입니다. 자, 언어적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삼률이 누굽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알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삼률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his를 썼으니까 허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일치입니다.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이런 정보들을 쌓아서 정보의 교환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enjoy에 s를 붙이고 visit에 s를 붙이는 이 작은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일이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집에만 오면 자기 동상하고 오락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까지 우리는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정보가 이 S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인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계약, agreement,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일치입니다. 삼류 enjoys playing computer game with his brother when he visits home. 자, 일치가 무엇이며 일치가 왜 필요한지 알았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정의를 내려봐야겠죠. 자, 일치는 정보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장 안에 단어나 단어의 형태소의 변화, 3인칭 주어를 가진 동사의 현재형은 s를 붙인다든지, 남자의 소유격을 his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계약 같은 현상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영어로는 이것을 이렇게 써놓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것들의 예만 몇 개 살펴보면 일치는 쉽겠죠. 자, 한번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와 원어민의 차이는 관점에 있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이 관점의 차이. 우리는 전체를, 원어민은 객체 하나를 본다는 그 기본.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자, 역시 독립객체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은 시작을 합니다. 전체를 보는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적 로직을 일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원어민들도 독립자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일치를 만들어내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의 일치입니다. 자, 영어는 수를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행위 앞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완전 터미네이터 되는 겁니다. I'll be back.
뭐 영어 전체가 수의 일치인데 이걸 우리는 뭐 우습게 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사, 지시사, 소유격 등등은 뭐 알긴 아는데 잘 알기만 하는 거죠. 뭐 수없이 반복하고 입에 익히고 귀에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수에 집중해야 됩니다. 독립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의 일치, 뭐 귀찮고 영어도 빨리 느는 것 같지 않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대충 넘어가서 뭐 우리는 급하게 주어 동사의 일치를 공부를 합니다. 이게 더 어렵고 중요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주어 동사의 일치도 수의 일치의 연장입니다. 뭐 저는 영어를 가르친 적도 없고 뭐 사실 지금도 저희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트레이닝하는 거죠. 그래도 영어를 좀 한다고 하니까 뭐 주위에서 물어보는 사람은 많은데요. 뭐 그분들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 주어 동사 일치에 대해서 물을 때 물론 꼭 일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먼저 보더라고요. 문장이 있으면 동사에 집중을 합니다. 동사를 보고 나서 주어를 판단하는 이상한 거라더라고요. 뭐 S가 있으니까 3인칭 동사다. 뭐 수동태니까 주어는 사물일 가능성이 많다. 뭐 거꾸로 가더라고요. 참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컨트롤러가 타겟이 되고 타겟이 컨트롤러가 되는 아주 큰 모순입니다. 자, 객체들이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들은 이 독립객체를 위해 존재하는 타겟이죠. 이제부터 고쳐야 됩니다. 수의 일치에서 가장 기본은 관사입니다. 하나면 혹은 on. 뭐 2개 이상이면 s를 붙여주고요. 셀 수 없으면 제로 관사를 붙여줍니다. 이게 관사의 계약이죠. 제로 관사를 저희가 관사에 넣은 것. 그 이유도 계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수형 s도 저희는 관사에 넣어서 관사를 4개라고 한 것. 당시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어색했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오늘 일치, 즉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가시죠? 자, 계약은 정확하게 해야죠. 수의 일치는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달픈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수없이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요. 다음은 지시사. 여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this book이죠. 그런데 2권 이상이면 these books 이렇게 합니다. 뭐 이건 말고도 많죠. 뭐 이런 것들, 관사, 지시사, 뭐 소유격 같은 경우는 뭐 my, their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determiner, 한정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정사 배웠죠? 자, 원어민들 이 한정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이 한정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계약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형용사, 부사. 그래서 저희가 형용사, 부사할 때 다 버려버리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자, 수많은 일치들이 있지만 지난 15챕터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의 일치는 영어 전반에 걸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기본 개념만 잡고 그냥 넘어가죠.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어 동사의 일치입니다. Subject Verb Agreement라고 해서 SVA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의 일치가 가장 기본이고 2번째는 시제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색깔을 바꿔서 격의 일치라는 것을 옆에 뒀는데 이 격의 일치는 주어 동사의 인칭에 관한 것인데 사실 인칭 외에도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서 여기선 빼겠습니다. 자, 우선 수의 일치부터 먼저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문법책을 보면 다양한 주어 동사 수의 일치가 나옵니다. 가장 기본은 주어가 단수면 단수에 맞는 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고 복수면 복수에 맞는 동사를 써줘야겠죠. 자,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자, 문제는 복수처럼 보이는 것이 단수로 쓰기도 하고 단수처럼 보이는 것이 복수처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bread and butter 복수인가요? 단수죠. 그래서 동사도 단수를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비동사를 쓰려고 하면 it을 써야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 수의 일치라는 영상 시리즈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 개념만 잡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일치 중에서 오늘 영상의 가장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시제의 일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려고 좀 지루한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제의 일치. 시제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국에도 살고 유럽에도 살고 중동에도 살고 지금 우리는 한국에도 살고 있잖아요. 중동이라고 하면 기름이 많이 나죠. 미국은 엄청난 큰 땅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사계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고요. 기름까지 나면 더 좋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그래도 좀 불평등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이 공평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면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어떠하든 간에 이 세상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의 아마 유일한 뭐 시간도 자원이라면 자원이니까요. 자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뭐 우리든 시간을 느끼는 것은 똑같다. 사실 영어도 그래야죠. 그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했잖아요. 우리의 방식과 영어 원어민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요. 근데 다를까요? 아닙니다. 기본은 같습니다. 자, he says that he was fine. He says that he is fine. He says that he will be fine. 걔가 괜찮았다고 말하네? 걔는 자기가 괜찮다고 말하네?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말하네? 똑같죠? 현재에서 과거를 말할 때는 그냥 과거를 쓰면 되고, 현재를 말하면 현재, 뭐 미래를 말하면 미래 시제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주절, 종속절이라고 하죠. 이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의 시제는 뭐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로직하다면. 자, 현재는 끝이 났습니다. 뭐 쉽죠?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자, 이 문장의 주절을 미래로 한번 바꿔보죠. He will say that he was fine. He will say that he is fine. He will say that he will be fine. 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가정법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기준을 제대로 잡지 않아서 시제일치만 나오면 영어에서 이렇게 써도 되나? 가정법과 질서법 헷갈리니까 시제만 나오면 기준 없이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현재와 미래 시제일 때는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음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기준을 잘 잡았으니까 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앞에서 했던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이때만 확실히 알아두면 기준이 끝납니다. 과거는 매트릭스로 한다는 룰 때문에 조금 구별해서 과거의 룰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예문으로 가보죠. He said that he had eaten. He said that he ate. He said that he would eat. 이렇게 세 개의 예문으로 보면 전부 과거형을 씁니다. 즉 이곳에 일렬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선 행으로 시간을 표현해보면 맨 앞이 미래고 그 다음이 현재, 그 뒤에 있는 것이 과거입니다. 자, controller, 이 문장을 지배하는 he가 여기 과거에 있으면 다 이 행에 쭉 열을 맞춰서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과거는 절대적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간 강의는 뭐 여기서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오늘 계속 웃으면서 앞에서 지금 놀고 있는 김삼열 대표가 뒤에 프로편에 가서 절대 시간, 상대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따라와 주세요. 뭐 어쨌든 이 절대적 시간으로 보는 과거는 이 원어민들의 생각에는 반드시 이 선상에 다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기본 룰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시제의 룰을 보았습니다. 자, 이게 시제의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본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서고 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가해야 됩니다. 자, 김삼일 대표랑 뭐 스크립트를 같이 쓰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는 고등학교 때 이론 공부를 잘 안 하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뭐 불변의 진리는 항상 현재형이다. 뭐 현재의 습관, 사실, 특성, 뭐 주절이 과거라 하더라도 현재를 쓴다. 뭐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다. 뭐 이런 것만 했던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그냥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뭐 6.25가 났다고 하지 난다고 하진 않죠. 지구가 돈다고 하지 돌았다거나 뭐 돌 거라고 하나요? 나 항상 일찍 일어나.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 기본만 확실히 알아두면 나머지 뭐 대부분은 상식이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가정법의 시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직설법의 시제의 세 가지 룰.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일치와 화법이죠. 그런데 화법은 기본 개념만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렵지는 않은데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일치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면 이건 따로 시리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화법 들어가기 전에 단어 하나를 먼저 보죠. 도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안 보시는 영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영상이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단어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영상 전체를 영어로 만든다면 약 20번 이상은 중요 단어로 등장할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도메인.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서 꼭 보십시오. 도메인은 영역이라는 뜻인데 He said he was fine 이라는 문장은 He said, 그는 말했다. 그리고 I'm fine, 나는 괜찮다
라는 두 문장이 합쳐진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 즉 도메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이 나눠지면 이것을 Direct Speech,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영역에 있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He said, I'm fine. 이것은 오늘의 일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치와 화법을 함께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indirect, 간접 화법 때문입니다. He said와 I'm fine이 합쳐졌을 때 He said that I'm fine. 이 문장 전체의 영역, 즉 도메인의 주인은 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맞춰서 모든 것을 일치시켜줘야 합니다. 다 바꿔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메인이 he said, 주절의 영역이 되어버리니까요. 자기 땅이 돼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He said that he was fine. 이것이 화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 직설법, he said, I'm fine. 이것을 어떻게 합치느냐를 따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의문문도 합칠 수 있을 것이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있는 것,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해야 할 것이 좀 많습니다. 묘출 화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I'm fine, he said. 소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he said를 뒤에 두는지, 이러면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다루어야겠죠. 화법은 이 정도라고요. 부록을 하겠습니다. 부록 중에서 오늘 부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영어의 시간입니다. 앞에서 이재준 대표가 시간을 절대시간과 상대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설명만 복잡하게 해놓았지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시간의 선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선, 우리는 아주 쉽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써놓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선에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의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지금 우리가 아는 현재, 이 시점을 중심으로 과거의 선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절대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래는 수없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선을 몇 개 그어놨지만 사실은 무한대의 선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시간이라고 합니다. 원어민들은 시간을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경우에 원어민들은 이미 정해진 과거는 그 과거의 시점에 고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일렬로 배치시키는 매트릭스라는 방법으로 시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현재와 미래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보기 때문에 시제를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재준 대표가 보여줬던 룰 1, 2, 그리고 3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가정법 시제에 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참, 가정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가정법 시간 두 영상에 이미 이 두 문장이 있었습니다. 과거 완료, had been을 쓰면 불가능이고 과거를 쓰면 unreal condi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그냥 쓱 의도적으로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had been을 쓰면 과거의 사실의 반대, 그래서 존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면 되고, 과거를 쓰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존이 있으면 이라고 해석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것도 아니어서 대답을 드릴까 하다가 답글의 설명을 다 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는 절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존이 안 왔다는 것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이 아니고 imaginary, 상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학자들은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은 가정법이 아니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뉘앙스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과 시제, 가정법 시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앞에 저희들 영어 채널에서 영어 표현을 맡아주실 미국 현지 보이스 액터, 우리말로는 성우라고 하죠. Let's Get Started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앞으로 실전에 도움이 되는 영상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나 이재준 대표는 저희들 영어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된 발음, 인플렉션, 인토네이션을 구사하지 못합니다. 흉내만 낼 뿐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리스마스에 구독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생뚱맞게 넣어보았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의 리스트가 저희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 카드를 보낼까 하다가 너무 정성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생뚱맞지만 넣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Bye. That's it for today. Carpe diem.